백만장자도 처음에는 초보자였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저자 롭 무어는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만장자가 된 인물입니다. 대학 시절 몇 차례 사업은 실패하여 큰 빚을 떠안고 파산했으나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레버리지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 후 불과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롭 무어는 자존감이 불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라는 점을 이 책 확신을 통해 말해줍니다. 롭 무어의 확신입니다.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25년도 넘게 내 우상이었다. 아널드가 출연하는 영화는 내게 언제나 최고였다. 나는 아널드를 거의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를 닮겠다는 열정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가 아널드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보다 키가 작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나는 아널드의 키가 2미터가 넘을 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30여 분 동안 담소를 나눴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널드가 정말로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항상 아널드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았다. 아널드는 정말로 흠잡을 데 하나 없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사람일까? 아니다. 그는 단지 그라서 위대할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라서 위대하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모델로 삼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기술, 재능, 그리고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발휘하라.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당신을 세상에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라.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하게 변하며 누구나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바꿀 힘이 있다. 인식을 바꾸는 순간 전체 현실이 바뀐다. 자존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의 자존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인식일 뿐이기에 항상 바꿀 수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생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도 자신에 관해 무엇을 믿을지는 순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자신에 대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의미를 바꾸면 순식간에 현실이 바뀌면서 당신은 더 고귀한 자존감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물을 더 세게 틀어봤자 소용없다. 구멍을 틀어막는 게 낫다. 나는 지식과 정보만으로 모두가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행동의 동기 역시 필요하다. 문제는 동기를 가진다는 게 지프로 양동이의 구멍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곧바로 다시 새기 시작해 결국에는 터질 것이다. 왜 재테크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부자의 길에 들어서는 이는 소수인지에 대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욕구와 열정이 상당하더라도 강력한 정체성, 자기 확신, 자존감이라는 토대가 없다면 어떤 전략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낮은 자존감은 양동이에 난 구멍과 같다. 아무리 세일즈나 마케팅 전략을 훈련해도 마음의 구멍을 메우지 못한다. 단지 구멍난 양동이에 더 많은 물만 쏟아붓게 될 뿐이다. 자존감이 낮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그 돈을 계속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자존감은 완전히 주관적이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인식이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다.
인생의 한 영역에서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자존감을 느껴야 하는 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다른 뭔가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검은색과 비교할 수 없다면 흰색이란 걸 어떻게 알겠는가?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면 쾌락을 어떻게 알겠는가? 부의 개념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난을 어떻게 알겠는가? 당신은 어떤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게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잘못된 비교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당신의 가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개인적이면서 특별한 것이다. 살아가고 행동하는 기준이자 믿음과 행동을 이끄는 원칙이다. 당신의 가치는 전적으로 특별하다. 당신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특별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과 다른 생명체 사이의 차이점은 인간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 인간은 아름다움, 진실, 사랑의 의미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가치를 영적 가치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도 정확히 똑같은 유전자를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구도 같은 것에 정확히 똑같은 정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쉽게 상처받고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생각은 닫히고 사고의 폭은 좁아진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겨야 자존감이 생긴다. 하지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해질 필요는 없다. 그저 당신이 특별하다는 사실만 명심하면 된다.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만 있거나 타고나는 것 또는 미스터리로 간주해버린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특별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자존감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식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든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자존감이란 어릴 때부터 아주 천천히 조금씩 만들어진다. 주변 사건과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현실로 만든다.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과거의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바꿔놓으려 하지 않는 이상 현실은 줄곧 진실로 여겨진다. 당신의 현실은 충분히 수정 가능하며 당신의 자존감 역시 바뀔 수 있다. 모든 게 술술 풀리던 중에 느닷없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은 적이 있는가? 이제 일이 막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은? 반대로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에 혹은 일이 언제 풀릴지 정말로 잘 풀릴 수 있을지 걱정하던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당신을 정신적으로 고양시킬 만큼의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가? 바로 이런 시소와 같은 원리, 즉 음양의 균형을 잡는 행동이 자존감과 관련해 일어난다. 인생을 배터리로 보면 항상 완충과 방전을 반복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느냐에 따라 당신이 자신에게 붙이는 딱지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부단히 애쓴다. 당신의 모든 신념과 딱지는 외부 세계에서 나왔다. 대부분 무비판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물일 뿐이다. 당신의 정체성과 관련해 외부 세계에서 붙인 딱지를 알고 그중 무엇을 인정하고 거절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붙일 딱지를 선택하고 고르려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지혜와 권한을 발휘하라.
당신에게 붙여진 딱지는 당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당신의 현재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 딱지들은 특히 힘든 상황에서 상당히 과장될 수도 있고 자신감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자신에게 딱지를 붙일 때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을 말하라. 당신에게 붙은 딱지가 정체성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딱지든 자신에게 붙일 딱지든 신중히 골라라.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의심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의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으로 변질될 때 문제가 생긴다. 모두 잘못될 것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환상일 뿐이다. 그런 환상을 믿으면 그것이 진짜처럼 된다. 어딘가에는 당신보다 기술이 부족한데도 당신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의심은 현명한 걱정에서 시작해 곧바로 당신의 인생과 정체성의 모든 영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지 주의하라. 당신이 무엇을 시작하고 멈추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의심을 멈추고 세상을 향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라. 숨지 말고 드러내라.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책에는 극단적인 감정의 균형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목적도 존재한다. 같은 실수의 반복을 피하는 데 유용하고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빠지는 상황을 더욱 나쁘게 느껴야 한다. 신속하게 자책하고 일시적인 패배자가 된 자신을 인정하고 재빨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결정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라. 우리 두뇌는 친숙한 위험보다 두려움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두뇌는 도전적 대응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도전적 대응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방출한다. 또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타인과 연결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옥시토신과 뇌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식 호르몬인 DHA를 방출한다. 이는 전진하고 행동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유도해주는 생산적인 스트레스다. 자책할 때 느끼는 감정과 스트레스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라. 성공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성공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위험을 무릅써야 하거나 실패할지 모른다는 데서 나오기도 한다. 성공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나 치욕감을 느낄 가능성은 더 커진다. 잃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감수해야 할 희생과 책임이 늘어난다. 성공하면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질 수 있다. 주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걱정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성공에는 대가나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지금 상태로 머무른다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성공하고 나서 실제로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판단하라. 당신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어렸을 때 나는 과체중이었다. 학교에서 최고로 뚱뚱한 아이였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럭비를 했다. 학교에서는 매년 장비를 새로 나눠줬는데 그때마다 가장 큰 장비조차 나한테는 너무 작았다. 옷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랫배 절반이 삐죽 튀어나왔다. 아버지는 내가 뛰는 럭비 시합을 전부 보러 오셨다. 나는 아버지가 오시는 게 좋았다. 하지만 럭비는 진짜 싫었다. 내 외모 때문에 느껴야 하는 수치심이 싫었다.
뛸 때마다 출렁거리는 뱃살에 사람들이 키득거리는 모습이나 아무리 애써봤자 빠르게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이 싫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싫었던 건 다른 아이들의 조롱이었다. 뚱뚱한 사람을 주제로 농담을 할 때마다 내가 빠짐없이 등장했다. 그런데도 내가 럭비를 했던 이유는 오로지 내가 럭비를 하길 원하신 아버지의 바람에 부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선택에 어떤 이의도 없이 모든 고통을 참아냈다. 지금은 럭비를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누구건 어떤 사람이건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 당신 자신만 인정해주면 된다. 당신에게는 타인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때로 실패나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 쌓여서 강박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아주 작은 단점을 갖고도 거듭 자책하는 경우다.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단점이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완벽해졌으리라며 계속 곱씹는다. 물론 그럴 리 없다. 완벽주의자의 역설은 우리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만큼 완벽하다. 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라. 할 수 없는 걸 포기하는 법을 배워라. 이미 벌어진 사건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다가는 완벽주의의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다. 뭔가가 더 완벽해지기를 바란다면 일을 시작하기 더욱 힘들어진다. 완벽주의는 발전이 주는 저주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누구나 어딘가에서 시작한다. 애쓰지 않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위대한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 그들도 그렇게 보이기까지 수십 년의 노력을 기울였다. 당신이 인생, 사업 또는 자산 면에서 본받고 싶어하는 누구도 모든 것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승자들도 한때는 초보자였고 모든 권위자들도 한때는 정말 엉망이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줄까?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당신을 믿어줄까? 타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것을 외부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채워줘야 한다. 인생은 고달플 수 있고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이 사실은 대단한 일일 수도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온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나는 내가 더 나아질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내가 더 나아지고 잘 알려지고 내 진정한 모습을 내보일수록 더 많은 비평가들을 끌어들였다. 나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시기다. 사람들이 타인을 생각하는데 한 달에 30분 미만을 쓰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한 달에 3시간 정도로 여긴다고 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6배나 적게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한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당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세상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조롱이나 거절, 실패의 위험이 뒤따른다.
하지만 세상에 당신의 가짜 모습을 보여줄 때도 똑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신이 세상에 가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그런 모습에 끌리는 사람들을 당신 인생에 끌어들일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당신의 에너지만 축내는 무의미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하다면 위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인생에 끌어들일 것이다. 그들의 건전한 비판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다면 그만큼 적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자신에게 내성적인 사람이라거나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마라. 당신은 둘 다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도 완전히 내성적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도 없다. 당신을 내향과 외향의 중간에 있는 양향 성격자라고 불러라. 누구나 기술이나 재능, 관심사가 아주 낮은 분야에서는 내성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천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하나의 형편없고 잘못된 딱지 하나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화를 부추기고 증오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 아침 누군가가 내 책에 별점을 단 하나 주었다. 내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내용이 집대성된 책인데도 그랬다. 10년 전만 해도 내 책에 별점 하나를 받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비판받았다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다. 쉬면서 보내야 할 주말 내내 나쁜 기분에 빠져 보냈을 것이다. 평정심을 되찾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별점 1개를 준 서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판이 내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처칠은 당신을 향해 짖는 개를 볼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던지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들 의견일 뿐이다. 의견을 말하는 건 그들의 권리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느라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비전, 임무, 열정으로 전환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시도어 루즈벨트는 비교는 인생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비교를 거꾸로 하면 어떨지 지금의 당신과 비교해 상상해보라. 당신이 겪어본 가장 낮거나 최악의 지점, 당신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당신이 훨씬 나쁜 결정을 내렸다면 있을 수 있던 곳. 이런 비교를 역비교라고 부른다. 역비교는 우리 가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우리 가치를 높여준다. 영혼을 파괴하기보다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당신이 인식하는 타인의 모습은 전체 모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당신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신과 타인이 만들어낸 환상에 자신을 비교한다. 참으로 비생산적이고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짓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과 가장 닮게 된다는 유명한 이론이 있다. 가족, 친구, 동료, 멘토 등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그 중에는 정말로 당신에게 신경을 쓰고 당신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라. 단, 당신이 무슨 조언을 듣고 거절할지 현명하게 고르고 선택하라. 진정한 친구들과 가치를 주고받는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단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충성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좋은 건 좋은 걸 끌어당기고 불은 불을 끌어당기며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끌어당긴다.
내가 좌절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말했다. 냉동닭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겠는가?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운이 더 좋아졌다. 달리 말해 가장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성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로 간주한다. 하지만 대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뿐이다. 실패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이고 성공은 실패다.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개인적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고, 어떻게 알려지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명확히 정해 놓을수록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사는 것이 더 쉬워진다. 나는 팟캐스트를 통해 영국 최고의 인질 협상가이자 자살 예방 전문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살면서 3가지 중대한 나쁜 사건을 한꺼번에 겪을 때 극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심지어 자살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2가지 불행한 사건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사건들을 동시에 겪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1가지 사건부터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3가지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1가지를 먼저 정리하거나 시작하라. 일단 그것이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줄어들고 시야가 밝아지면서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는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은 행복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전진이라고 말했다. 리버만에 따르면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4대 화학물질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인데 그것들은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방출된다. 정말 힘든 일을 이뤄냈을 때 자신만만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은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빚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모두 정말 힘들게 얻어낸 결과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 하나만이라도 정복하라. 세상은 1가지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다.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는 인류가 가장 위대한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성공은 단서를 남기고 당신이 1가지 일에 성공하기 위해 견뎌야 했던 모든 것은 당신의 일에 흔적을 남길 것이다. 감정의 통제는 하나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분리는 당신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강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일 때에는 최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으려 애써라. 예를 들어 방금 읽은 이메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났다면 즉각 답신하지 마라. 흥분했을 때 흥청망청 쇼핑하지 마라.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왔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라.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조언이다. 인간은 본래 잘하는 것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실수를 한다. 우리 모두 미완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부자다. 만일 당신이 아직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면 재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지 배우지 못했거나
그런 방법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나 돈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으며 관리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돈이나 부에 관해 더 잘 이해하도록 거의 20년 동안 돈과 부자들을 연구했다. 돈은 그것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 흘러갈 것이다. 누구도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아 실현을 하게 되어 있다. 돈은 당신의 자아를 더 고상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무일푼인 사람 5명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억만장자 5명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것을 당신에게 맞는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공정한 교환이나 보상이 없는 가치는 사실상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대부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500파운드를 내고 책을 한 권 샀다고 상상해보라. 그럼 그 책을 읽지 않겠는가? 레버리지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신화에 무비판적으로 길들여져 있다.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배우지만 실은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에 기반한 온갖 애플리케이션, 미디어, 기술 및 시스템 덕분에 레버리지하기가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다양하고 방대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낮은 비용이나 무료로 수백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광고 없이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휴대전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만의 미디어 제국을 세울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잠재력이 백만장자이자 억만장자이지만 아직 돈이 없을 뿐인 또 다른 형태의 백만장자이고 억만장자다. 당신에게 잠재된 부를 실제 현금으로 전환하라. 백만장자도 처음에는 초보자였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감사합니다. 듣는 독서였습니다.